좌수별감 여기부터 볼게요. 그 좌수별감이라고 하면 좌수도 그 관직 이름이고 별감도 관직 이름이죠. 좌수랑 별감이 넋을 잃고요. 이번에는 이방이랑 호방이 혼을 잃고요. 네, 이번에는 나졸들이 분주하고요. 모든 수령이 도망갈 때 그 거동을 보자. 그 인괴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쌤이 어제 말한 것 중에 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장면을, 그죠? 그 인기가 있는 장면을 최대한 길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장면의 극대화, 극이라고 하면은 극대화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하다 이런 뜻이겠고요. 그 장면을 크게 한다. 말이 쉽죠. 생각해보면은. 이게 바로 장면의 극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카메라 그 기능 중에 파노라마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가 뭐냐면 그냥 이게 찰칵하고 찍는 거 말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옮기면, 혹시 아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옮기면은 되게 넓은 곳을 찍을 수 있게 만든 기술이죠. 근데 그 파노라마 기술처럼 여기서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이러고 쭉 돌아보면서 얘는 이러고 있고 쟨 저러고 있고, 쌤이 어제 말했었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화 보다가 갑자기 스페이스바 딱 눌러서 빡치게, 그죠? 곰플레이어로 영화 보고 있으다 스페이스바 딱 누르고 이 장면이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장면의 극대화다, 알겠죠? 근데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괴를 잃고 강정을 들고 있어요. 인괴가 뭐냐면요, 그건 도장이에요. 도장. 옛날엔 도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명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디지털 시스템에 그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게 아니잖아. 옛날엔 디지털이 어디 있어,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집 문서 그런 거에 관하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게 원본인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을 잃어버리면 매우 큰일이 난단 말이에요. 도장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주워가지고 여기 있는 이 땅, 3만 평, 이거 다 내 거임, 이라고 하고 그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게 진짜 원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면 굉장히 안 돼. 근데 그 인괴를 잃어버렸어. 얘들이 인괴 잃고,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딱 뜨니까 이제 튀어야 된단 말이죠.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생 때 보통 남학생 때 한 번씩 튈 일이 많아요. 놀이터 같은 데서 놀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오면 튈 일이 많은데, 근데 그때 핸드폰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핸드폰 대신에 돌 들고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정신이 없다는 거지. 인괴 대신에 뭘 들고 있냐? 닭강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지. 바이럴 아니냐 이거?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간접 광고. PPL. PPL 맞나요? 맞습니까? PPL? 닭강정 PPL 하는 거죠. 인괴 대신에 강정을 들고, 병부라고 하는 것은 군대 어쩌고저쩌고, 군대에 대한 명부 대신에 송편을 들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탄건이라고 하는 것은 갓 아래다 쓰는 요거 있어요. 요거 그 대신에 용수를 쓴다. 용수라고 하면은 뭐냐면 술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술통. 그 다음에 갓을 잃고 소반이 뭐냐면요, 조그마한 안전뱅이, 옛날에 있었던 조그마한 안전뱅이, 갈색 나무로 된 상이 있어요. 높이는 이만하고요. 그 상을 머리에 쓰고 가는 겁니다. 칼집 쥐고 오줌을 누고 있고, 뭐 하는 거야?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 깨지는 것은 붓과 장고라.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말한 게 뭐예요?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죠? 자, 이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뭘 드러낸다고, 여러분?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죠. 근데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왜 드러냈을까? 바로 암행어사가 뜨니까 도망치기 바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얘들이 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뜨니까 도망치기 바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얘들의, 보세요, 웃음을 유발하죠. 얘들 봐서 도망가는 거 봐. 도망갈 때 닭강정 들고 간다.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해요. 근데 이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웃음 유발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보다도 무서운 대상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먹고 있어요. 이 웃음 유발을 세 글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흐이화화라고 해요. 인물의 흐이화화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화자는 뭐냐면 현대화 할 때 화자입니다. 그렇게 된다.
영어로 뭐 IGE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휘와 화. 그리고 여기서 이 두 번째 있는 화자는 그림 화자고요. 여기 있는 휘자는 휘극 할 때 웃긴. 그러니까 휘화라는 말은 웃긴 그림이라는 뜻이고, 휘화화라는 뜻은 뭐냐면 그 묘사를 마치 웃긴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물을 이렇게 휘화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낸다? 바로 그 얘들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권위를 왜 추락시켜야 되나? 평소 같았으면 얘네가 너무 무서운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기게 표현함으로써 이렇게라도 복수를 하는 거죠. 작품 안에서라도 복수를 하는 거야. 이 권위를 추락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권위 추락을 통해서 이 장면을 듣는 일반 서민들이 느꼈을 감정은 뭐냐면 통쾌함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여기서 장면의 극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생지 눈 뜨는 듯하고, 자, 멍석구멍 생지 눈 뜨는 듯하고 뭐 비유가 나와 있고, 이것도 그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죠. 웃긴 표현, 해학적 표현. 안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장면의 그 극대화였는데, 이 장면의 극대화 장면을 보니까 운문투의 어조가 또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사사조, 좌수별감, 넋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을 잃고, 이렇게 여기서도 사사조의 운문투가 보인다는 것. 안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봐야죠.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그 말 가지고 아재 개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 유희를 왜 하냐? 바로 얘들이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 정신없는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죠. 근데 여기서 언어 유희의 방법이 뭐야? 언어에 멀어서 해서 도치라고 써요. 도치. 도치가 뭐냐면 앞뒤를 바꾸는 거죠. 문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람 들어오는 건데,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라고 말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춘향전이라는 작품에서 그 언어 유희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아까 본 거는 그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있었다. 그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에서는 그 갈비가 사용됐었는데, 거기서도 웃기고, 그 다음에 그 운봉영장을 이제 위협하는 표현이었죠.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웃겨요. 언어 유희니까. 하하하, 웃깁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 웃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을 드러낸다? 이 양반 계층이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추락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잃고 내다르니까, 설이 역줄이 달려들어서 후닥닥, 아이고 나 죽네. 이때 어사또가 분부하되, 자, 이제 조용히 합시다 라는 겁니다. 볼게요.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좌정이 무슨 뜻이냐면 정치를 펼치던 이란 뜻이에요. 대감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골은이라고 해야 돼. 골이 뭐냐면 이 그 동네란 뜻이거든요. 여기가 남원이잖아. 그렇지? 남원 부사로 이몽룡의 아빠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을은 내 아버지가 정치를 펴던 곳이었다. 좀 이제 조용히 해라. 헌화를 금하고 라고 무슨 뜻이냐면 조용히 해라 라는 뜻이야. 헌화가 시끄럽게 떠들다는 뜻이야. 그래서 헌화를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자, 그 다음에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하라. 자, 본관 사또 지금 이제 뚝배기 까진 거죠. 봉고파직이 무슨 뜻이냐면 걔 자르고 그다음에 그 친구의 그 재산을 다 뺏는 것을 봉고파직이라고 합니다. 분부하니까 본관 사또는 봉고파직 당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이제 그 권선징악이 드러납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 벌한다라는 뜻인데, 근데 본관 사또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죠. 그죠? 그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방이 뭐냐면 사대문에 널리 붙이는 그 공고문 같은 거야. 이제 공지, 방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이제 옥형리가 뭐냐면, 옥형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찰 같은 사람들인데, 걔들 불러서 막 말을 분부하되 명령하되라는 뜻입니다. 하되, 뭐뭐 하되가 무슨 뜻인지 저번에 알려줬었는데, 뭐뭐 하되는 뭐뭐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라는 뜻이야. 옥형리를 불러서 분부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말했냐면, 내 골옥에 갇힌 죄수들을 다 올려봐라. 내 앞에 보여봐라. 왜냐면은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죄수들 올려봐라.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춘향이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호령을 하니까, 호령은 명령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령을 하니까
죄인을 올립니다.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 셈 풀어주는 사이에 죄가 있는 자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저 계집은 무엇인고? 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러 이러죠. 지금 춘향이한테 은근슬쩍 어그로 끊는 거야. 왜 그러냐면 춘향이한테 좀 더 시련을 조금만 더 준 다음에 사실 나 몽룡이었지용 막 뿌잉뿌잉 하면은 춘향이가 더욱더 눈에서 하트 하는 그런 좀 유치하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조선시대 당시에는 많은 남성들이 한 번씩 망상을 해봤던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너무 살기 힘들었다. 근데 춘향이 같은 예쁜 여자를 만나서 내가 알고 보니 암행어사? 약간 이런 식으로 거지인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암행어사? 이거는 그때 한 번씩 했던 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본이 굉장히 많아요. 이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버전이란 뜻이에요. 버전 2, 버전 3, 이게 이본이 50개에 달하거든. 춘향전이 버전이 서로 다른 버전이 50개가 있어요. 그만큼 그때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소설을 많이 창작했다는 거죠. 자, 무슨 죄냐? 위에 포악한다. 그래서 무슨 죄냐라고 하니까 형리가 말하되 본관 사또가 수청 들라고 불렀는데요. 수절이 정절이다. 수청을 안이 들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입니다. 정절이다 라고 할 때 정절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수절이 정절이다는 이건 언어유희 같은 게 아니고요. 이 정절은 뭐냐면요. 자, 정실부인의 절개라는 뜻입니다. 적어보시겠어요? 정실부인의 절개. 자, 근데 정실부인의 절개가 뭐냐? 정실이 뭔지부터 알려줘야 될 것 같죠? 정실은 바로 양반가의 부인이란 뜻이에요. 양반가의 부인. 그러니까 첩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세컨 있잖아요, 여러분. 세컨이 아니라 뭐 퍼스트라는 거죠. 퍼스트 부인이 하는 절개. 그게 정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수절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절개를 지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춘향이가 수절을 했어요. 자신의 절개를 지켰어요. 근데 춘향이가 수절하는 모습이 뭐 같았다고요, 여러분? 마치 정실 부인 같았다. 그래, 이 말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 말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양반인 척 한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춘향이의 신부는 천민이고 기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하는 그 수절을 하는 계층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춘향이는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몽룡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는 자신의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본관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절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쟤는 자기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수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수절이 정절이라가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치 양반처럼 절개를 지키는 모습. 그래서 수청을 안 들려고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면서 달려든 춘향입니다. 이제 어사또가 말합니다. 춘향이한테 너 같은 년이 수절을 한다고 관장한테. 관장은 이제 관의 장. 그러니까 아까 본관 사또 말한 거겠죠. 본관 사또한테 그렇게 포악하게 굴었으니 살기를 바랐으냐? 죽어서 마땅한데. 그런데 한번 시험해 볼까? 내 수청도 거역할까? 이제는 내 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드디어 나한테도 아까 마패 봤죠? 마패. 아까 드디어 나한테 옥에 갇힌 춘향한테도 이런 달과 햇빛 같은 마패를 확 해가지고 광명의 존재가 왔는가? 달아 높이곤 도다샤가 됐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얘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자기 수청을 들래,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난 예뻐. 이거 아니겠죠?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춘향이의 그 다음 멘트가 이겁니다.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이것도 반어겠죠. 야,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양반들마다 모두 이렇게 쓰레기냐 이런 뜻이겠죠. 명관이 반대미니까. 야, 어서또야 들어라. 야, 여기서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자, 층암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자, 변하니까 무슨 형 어미가 쓰였을까요? 의문형입니다. 변하겠습니까? 의문형입니다. 자, 변하니까에다가 체크를 하고 써봐. 변하니까는 의문형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변화리가 거기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청송 녹죽은 푸른 소나무랑 녹죽, 푸른 대나무라는 뜻입니다. 푸른 소나무랑 푸른 대나무가, 자, 푸른 소나무랑 푸른 대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절개를 상징해. 절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절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절개가 바로 그거예요. 절개. 자, 그러면 절개가 뭐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런데 청송 녹죽이 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의 상징이 되었는가? 자, 청송 녹죽이라고 하면 이 소나무랑 대나무죠. 소나무랑 대나무는 따지고 보면은 사이사철 푸른 상록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같은 것이 가을만 되면 이파리가 누런색으로 변하고 이제 막 떨어지죠. 변한단 말이야. 변하죠.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것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 이파리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잎이 떨어지지가 않죠. 그 점에서 이런 소나무랑 대나무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점에서 여기서의 절개랑 어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랑 대나무는 옛날에 참 그 선비정신이나 아니면 정절 이런 것을 뜻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요. 그러면 여기서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시련을 준다고 내 정절이 변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럼 뭘까? 푸른 나무가 뭐라고? 자기 자신. 춘향이를 뜻한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눈이 오늘 변하니까, 자, 눈은 뭐예요? 차가워요. 근데 이 차가운 눈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눈은 뭐냐? 1차적으로 말하면 눈은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눈은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지배계층의 그 학정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정은 정치인데요. 학은 이제 학대하다라는 말 있죠. 아동학대하다 있죠. 그것처럼 학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주지 않고 막 학대하듯이 진짜 나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쁜 정치는 무엇이냐? 바로 돈 삥 뜯고 가서 애들 때리고,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은 이쁜 와이프가 있으면 그 이쁜 와이프를 뺏어서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렸대요.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정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송녹죽 푸른 나무라고 하면은 수청을 요구받고 있는 춘향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보면, 조금만 더 확장시키면 이것은 바로 백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 나 자신은 이렇게 너희들이 수청을 요구해도 정절을 지킬 것이다. 이게 1차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백성들은 너희들한테 계속 이런 학정을 대해도 끝끝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백성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온들 변화리가에서 이 변화리가가 서리법이니까요. 그 앞에 나오는 칭암절면 높은 바위가 바람 불듯 무너지며, 이건 대구법이 있네요. 그러면 무너지며에서 이 지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무너지며 이거는 똑같이 무너지리까 아니면 무너지겠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대구법이다 보니까 그 뒤에가 서리법이니까 앞에도 서리법이라고. 그러니까 칭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에 무너지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뒤에랑 마찬가지로 칭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 분들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서리법.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서리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랑 뭐가 쓰였다고 할 수가 있어? 대구랑 설의가 쓰였다고 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쓰였다고 할 수가 있어? 청송녹죽 푸른 나무 자기 상징, 그 다음에 눈 시련 상징.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상징이 쓰였다고 할 수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칭암절벽의 높은 바위가 뭐냐면, 칭암절벽은 낭떠러지에 있는 높은 바위. 칭암절벽은 절대로 여러분, 칭암절벽이 절개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청송녹죽이 절개니까 칭암절벽도 절개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칭암절벽 아닙니다. 칭암절벽은 절벽에 피어있는 이라는 뜻이야. 절벽에 피어있는 그런 높은 바위가 피어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절벽에 있는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다고 해서 무너지겠냐? 자, 그럼 여기서 높은 바위가 뭐겠습니까? 이것도 춘향의 모습이죠.
자신의 지조와 절개. 그럼 여기서 바람이 뭘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실현 또는 그 지배계층의 확정, 지배계층의 수청 요구, 자신의 절개를 위협하는 존재에 상징한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한시를 삽입해서 자신의 심정을 딱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향단이는 그 춘향이의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몸종이라고 해서 하인인데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자, 이 말을 하는 걸로 보아서 그 앞에 있는 암명어사가 이몽룡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나 보죠. 아니, 목소리랑 얼굴 보면 모르나? 네, 그렇죠. 참 주작이 아니면 소설을 못 써요, 여러분. 그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관에 와 계실 땐 천만당부하였더니 본관의 횡포로 죽게 된 자신의 장례를 부탁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알아봤어. 근데 오늘은 못 알아보고 있죠. 어디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원망은 아니고요. 원망 아니야. 이거 원망이 아니라 아유, 나 죽을 때 다 되는데 얘 못 보고 죽네. 이런 안타까움이랄까요. 원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사또가 분부하되 자, 얼굴 들어 나를 보라. 그러니까 raise your face up and see me, look at me가 되겠죠. 하니까 춘향이가 고개 들어서 위를 보니까 걸인으로 왔던 낭군 남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낭자가 여친이란 뜻이고 낭군이 남친이란 뜻이에요.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서 앉아있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난 그냥 빡칠 것 같은데? 나를 가지고 놀아? 이게 된 거잖아요. 얼씨구나 좋으시고 좋고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가을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실현입니다. 보통 이파리가 여러분 보통 이 밑에 피읍 영어로 leaf 잎의 입장에서 가을이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그 식물한테 실현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봄은 그 식물한테 실현이 아니라 행복의 계절이죠. 보통 그렇죠? 이거 볼까요?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라고 하면 객사는 감옥이란 뜻이고 이 감옥에 봄이 들어서 이화춘풍이 나슬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을이 봄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이몽룡 이퀄 봄이다. 마치 시 제목 같네요. 너는 봄이다. 그래서 이화춘풍이 날 살린다. 이화춘풍이라고 하면은 이시성을 가진 꽃의 봄바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이시성을 가진 꽃이 봄바람. 그러니까 이시 꽃의 봄바람. 그러니까 내가 아예 써줄게. 그냥 자, 이시 이거 짬뽕 시킨 건데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이시성이라고 해도 되고 이시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 이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두 개 나타내요. 이몽룡을 나타내고 중의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화가 이제 이화여대 할 때 이화거든요. 이것을 오얏꽃이라고도 하는데 백꽃 그러니까 봄이란 거죠. 봄꽃. 그러니까 결국 왜 갑자기 이런 소리 하는 거냐면 얘가 죽을 때 다 되는데 다시 봄으로 돌아간 느낌? 살았구나. 아싸 살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는 꽃이라는 거죠. 나는 꽃. 그래가지고 봄이 이제 끝나가니까 죽을 때가 다 되는데 다시 봄이 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화랑 이몽룡 날 살린다. 꿈이나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다. 원래 이렇게 작품이 끝날 때는 특히 이런 해피엔딩 작품이 끝날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주인공도 다 들어오는 게 국룰이거든요. 그것처럼 춘향어미도 들어옵니다. 춘향어미도 와서 가없이 끝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하랴, 어찌 다 이야기로 말하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반소리 말하고 있는 사람이. 춘향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으니,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니 라는 뜻이죠. 춘향의 높은 절개를 인정받았으니 어찌 안 좋을쓰냐.
왜 춘향이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사또가 남원의 공무를 다 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는 춘향이의 몸종 하인인데 친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서울로 데려갈 때 위의라고 하면은 그 차림새가 엄숙하고, 그러니까 뭐 그거 입었다는 거죠. 명품 입었다는 거죠. 버버리 한복 코트 약간 이런 거. 아니면 막 뭐라고 하냐, 그 명품 뭐가 있죠 여러분? 선생님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이키도 명품인가요 혹시? 나이키 한복 딱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이키 한복을 입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안 칭찬하냐, 다 칭찬하죠. 이때 춘향이가 남원 자기가 살던 그 동네를 하직하다, 떠나려고 인사할 때, 하직하다는 떠나려고 인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하직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세상을 떠나려고 인사하다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하직할 때 영귀하게 됐다. 영귀는 이제 자기의 신분이 높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춘향이의 뭐가 성취됐죠? 신분 상승 욕구가 성취가 됐죠. 그렇죠. 고향을 이별하니까 일희일비가 안 되랴. 기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냥 높아졌으니까 신분이. 그리고 슬퍼하는 이유는 고향을 떠나니까. 그 다음, 자, 놀고 자던 부용당아. 부용당이 뭐냐면요, 기생집입니다.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안루 오작교 영주가, 얘가 주로 놀던 그네 타던 곳이에요. 잘 있거라. 자, 봄풀은 해마다 푸르지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대조가 보이죠? 봄풀이랑 떠난 객이 대조가 보입니다. 봄풀은 자연이죠, 여러분. 자, 이 자연은, 이 봄풀은 자연이죠. 자연은 계속 순환을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봄이었으면 계속 봄이 온다는 거죠. 근데 떠난 객은 인간 춘향이죠. 얘는 순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조라고 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봄은 이곳엔 자연, 봄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나는 다시는 안 와. PTSD 온다 이거죠. 남원에 이제 다 다시 안 와. 샌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간이 있어요. 다시 나와 이런 공간이 사람마다 있지 않아요? 선생님 옛날에 인천 제물포에서 술을 이제 제대로 먹고 기억을 잃었는데 이제 아침 10시까지 술을 먹었거든요. 전날 오후 4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장장 18시간 동안 술을 마셨어요. 20살 때 민기쌤이었죠. 그래서 기억을 잃었는데 깨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역에 화장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디귿자로 변기통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요 변기통이. 그래서 여기 화장실 변기통 문 닫고 변기통 있잖아. 변기통 위에 사람이 이러고 누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디귿자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디귿자로. 그게 어떻게 발견됐냐면 쌤 친구가 쌤을 찾다가 죽은 거 아니냐? 뭐 장기 팔렸을 거 아니냐? 그 제물포가 원래 그런 동네 저기 있어요. 그러고 차이나타운 근처야. 그러다 보니까 얘 장기 팔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은 거죠. 경찰이랑 같이. 쌤이 디귿자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쌤의 별명이 디귿자, 한동안 디귿이었는데 야 디귿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물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제물포 안 갑니다. 근데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각자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고장 한 가지씩이 생길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이 21살 때 아마 여러분이 21살 때 내가 살면서 이쪽 방향으로는 기침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장이 한 군데씩 생길 거예요. 자, 수고들 하세요. 꼴 보면 지금 어서 십자인대를 박살내도록 하십시오. 요거. 자, 그 얘기입니다.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그러니까
무고가 뭐냐면 소식을 전할 일이 없으소서. 무슨 말이냐면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 그 건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인가 두 번째 줄인가에 정렬 부인에만 한번 네모쳐 주세요. 정렬 부인. 아까 선생님 말했죠. 정렬 부인이 뭐라 했었죠? 정실 부인이랑 똑같은 건데 양반가의 부인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으면서는 그 출장 전에 주제의식 같은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학습활동에서 중요한 거 알려줄 테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학습활동의 두 번째 거 볼까요? 그 이해의 두 번째 거 보면은, 자, 보기를 참고해서 다음 대목에 나타난 판소리계 소설의 표현상 특징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하거나 판소리의 성격을 띈 소설이다. 그래서 글에 운율감이 있다. 자, 글에 운율감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 써두냐면요. 글에 운율감이 있고는 그 운문투의 어조. 아까 많이 배웠었죠? 운문투의 어조. 자, 상투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상투적인 표현은 아까 봤던 층암절벽 높은 바위. 그때 당시에 바위랑 아니면 소나무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쓰인 표현이겠어요. 그렇죠? 상투적인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널리 쓰여서 지겨운 표현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소나무 이런 거 그때 당시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게 상투적인 표현이고, 자, 특정 상황을 장황히 묘사하는 장면의 극대화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또 해악과 풍자도 나타난다. 자, 대목이 세 개가 있네요.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거동보소. 여기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사사조의 운율감 느껴지죠? 그 다음에 장황하게 나열했으니까 장면의 극대화죠. 엉뚱한 행동하니까 해악과 풍자가 나타나죠. 이거 세 가지입니다. 이거. 그 다음 봉관사또. 여기서는 운율감 물론 드러나죠. 앞뒤 안 맞는 말 이런 데서 해악적 표현. 그렇죠. 도치라고 했었죠. 그 다음 충암절벽 높은 바위. 이거에서는 운율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한자어를 활용한 상투적인 표현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자어를 사용한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는 것은 이 판소리의 문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쓰이는데,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비속어 또는 뭐 서민 계층의 언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한자어가 쓰인 거나 아니면 한시가 써져 있잖아, 안에. 그런 식으로 양반 계층의 언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판소리의 문체 특징이에요. 서민 계층의 언어가 쓰이기도 하고 양반 계층의 언어가 쓰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 짬뽕이 돼 있는 게, 이것이 복합이 돼 있는 게 판소리의 문체인데, 근데 왜 이것이 판소리에서 이것이 복합이 돼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때 판소리를 서민들이 주로 즐겼지만 양반들도 판소리를 좋아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판소리를 부르는 사람들은 전문 가객들이었어요. 전문 딴따라랄까? 요즘으로 따지면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얘들은 프로야. 대충 그냥 가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면 자기의 관객을 넓혀야 돼요. 관객 계층을.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만 하면은 서민들은 돈이 없다. 양반층은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양반들한테도 재미있게 이 판소리를 공연하려면 양반들의 언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양반층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드립을 많이 넣어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층암절벽 높은 바위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판소리의 문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판소리의 문체가 이중적이다 아니면 복합적이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서민 계층의 언어랑 양반 계층의 언어가 복합되어 있는, 이거 뭐 전문 용어로는 이중적 문체라고 하는데, 어쨌든 판소리의 문체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거 말할 때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운문투의 어조랑 산문투의 어조가 섞여 있는 것을 또 판소리의 문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듯이 판소리 분명 소설이거든요. 어쨌든 취향전 소설이잖아. 근데 그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 사사조를 이렇게 운율을 지키는 언어가 사용되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또 판소리 소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목표 활동 3이 또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활동 3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를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데, 자, 조선시대는 양민이라고 양반입니다.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는 양천제죠. 그 신분제랑 유교적 가부장제가 근간이 된 사회였는데, 근데 이때 조선 후기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신분제가 흔들리고, 밑줄 그으세요. 신분제가 흔들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신분제가 진짜 공고했었을 때는 춘향이가 이몽룡을 통한 떡상을 절대 꿈을 꾸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 춘향이가 떡상을 꿈꾸고 있잖아. 그치? 신분제가 흔들리고 해서 거기에 써두세요. 이제 춘향이의, 계급 상승 욕구. 계층이라 해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계급 상승 욕구, 계층 상승 욕구가 바로 신분제가 흔들렸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또, 평민층의 의식이 점차 성장. 자, 평민층의 의식이 성장한 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평민들이 원래는 양반들이 아무리 괴롭히든 그냥 찍소리 안 하는 그냥 개미 같은 존재였다가 그냥 막 밟으면 그냥 액 하고 죽는 그런 개미였어요. 평민층이. 그런데 평민층이 이제 점점 똑똑해지는 거야. 왜 똑똑해지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민층이 똑똑해져서 이제는 양반들이 학정을 부리면 이씨 이것들이 라고 이제 빡쳐 할 줄 알아. 평민층의 의식 상승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양반이 죽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러고 이제 죽는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까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아랫줄이랑 관련이 있어. 위선적인 양반이나 탐관오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높아지겠다. 이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평민층의 의식이 점차 성장하면서랑 관련이 있어. 이어두세요. 그거를 서로 알겠죠? 그 다음에 기존 사회제도랑 관념이 바로 이런 신분제랑 유교적 가부장제가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신분제랑 좀 이런 탐관오리 이런 거에 저항하는 정신이 싹트게 되죠. 그래서 요것의 주제를 요 자서에 따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압박과 회유를 물리친 지조와 정절이고, 세 번째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벌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춘향전이 원래는 조금 더 깊게 나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걸 볼 때 더 심화된 개념들을 쌤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오늘 5-3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네요. 5-3은 쌤이 다음 주에 해야 될지 아니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그거는 쌤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다음 주 5-3 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